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인들이었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같은 한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데요.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3세 사라정입니다.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말로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민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셨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생존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미군이 운영하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미군 장교의 눈에 띄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영어를 배우며 미국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오셔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할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완전히 미국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남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그때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짧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나라야. 우리의 뿌리는 미국이고 우린 미국인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신이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인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스스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가 학창 시절 많은 차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았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난 항상 아시아인이었지.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백인 친구들에게 찰리 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찰리 첸은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중국인 탐정 캐릭터인데 당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 하지만 가끔은 정말 서러웠어.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사람들은 날 외국인 취급했거든. 게다가 우린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을 모조리 중국인 취급하는 서양인들이 싫었어. 하지만 별 수 있겠니? 우리가 다르게 생겼고 참고 살아야 했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희미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영어가 주된 언어였고 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알아듣는 정도였고 한인 사회와의 연결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외모만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미국인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의 문화를 느끼며 살았죠. 하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항상 받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야?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을 묻는 줄 알고 LA 출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원래 고향이 어딨냐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국인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출신을 물을까?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과 상담할 때 교수님은 제 이름을 보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정? 한국에서 왔나요?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도 할 줄 알죠? 조금이요. 그럼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네요. 이런 순간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백인 학생 2명이 제 옆을 지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야, 저 애 중국인이야? 아니, 일본인 같은데? 아니야. 쟤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취급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한국에서 살아볼까라고 말하며 차별받지 않는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직업과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죠.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LA 대형 산불이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으로 떠나자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산불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합쳐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산불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준비하며 토론하던 중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맑고 푸르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에서 긴급 경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산불 경보가 자주 울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피 권고 지역에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은 괜찮아요? 사라야, 지금 짐 싸고 있어. 소방관들이 곧 대피하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당장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는 황폐했고 이웃들도 대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중한 물건들만 급히 챙기고 계셨습니다. 사라야, 어서 차에 타자.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간신히 챙겨 차를 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체육관을 개조한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산불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죠.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집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거실도, 제 방도, 부모님의 침실도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집터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 역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LA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난 후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뭐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요? 이번 산불이 아니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되고 게다가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엄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친척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지만 한 달 넘게 머무르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다시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최근의 경제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야, 요즘 미국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지? 실리콘밸리에서도 대규모 해고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내 주변 친구들도 다 걱정하잖아. 실제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 콘텐츠, IT,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국 기업들은 야근이 많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직장 문화는 다소 빡빡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특히 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처럼 미국에서의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면 앞으로도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길을 걷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인 할머니, 지하철에서 아시아인들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수님께 상담받을 때도 내가 외국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질문을 던졌다면서? 맞아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기들도 처음에는 제가 교환학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미국에서 내가 평생 겪어야 할 현실이야. 아빠도 똑같이 그런 현실을 겪어왔고 지금도 가끔 겪고 있단다. 아무리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미국에서는 너를 항상 아시아인으로 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선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평생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교포라는 이유로 다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국에서처럼 인종차별을 겪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이유는 단순했어. 기회가 많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지금 우리는 집을 잃었고 미국에서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한국에 가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아빠도 경력이 많으니 이직도 쉬울 것이고 엄마도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영어 선생님을 하거나 통역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내 아빠처럼 한국 남자들은 미국 남자들보다 더 매력이 넘쳐. 너도 한국의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니?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행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제게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부모님은 분명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도 존중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한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이야기해줘.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을 하던 도중 노트북을 켜고 한국 여기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항상 다를 수 있기에 저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더 이상 외국인 취급받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럴까? 인터넷에서 교포 한국 정착기 같은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저 같은 한인 2, 3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들은 한국에서 어색한 한국어를 쓰면 바로 교포 티가 나면서 외국물 먹은 티를 낸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말투나 억양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잘하겠네라고 기대하지만 일할 때는 교포라서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아시안으로 살아왔고 한국에서는 교포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제학교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원룸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월세가 엄청나다. 보증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미국보다 생활비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외식비나 각종 물가를 따져보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 부모님께서는 미국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살려면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초봉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민되었습니다. 물론 의료비나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전체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무조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근이 많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식 문화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입사원이라면 상사들이 술자리에 부르면 거의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성과보다는 연차와 직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포들은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도
외모 때문에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포들의 경험담을 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포라고 하면 외국물 먹은 티 낸다고 한다. 한국어가 서툴면 왜 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반대로 한국어를 잘하면 그럼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웠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결국 한국에서도 교포는 교포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불안정과 인종차별을 계속 겪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한국에서도 적응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힘든 현실을 계속 버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것인가? 과연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최근 LA 산불은 큰 재앙과 같았을 겁니다.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